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경제위기로 어느 때보다 목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당 산유량과 생애 산유량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계량과 육성 후 사양 관리인데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로 산유량을 점점점 늘리고 있는 목장을 소개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지은 목장입니다. 20여 년 전에 이곳에 터를 잡았는데요. 지금까지 꾸준히 젖소의 경제 수명을 연장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양 관리로 젖소의 도태를 막는 등 효율적인 목장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은 목장은 2008년에 우군 성적이 12,000kg을 돌파해 우수 목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에도 높은 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로 내실 있는 목장 운영을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난 지은 목장에 와 있습니다. 목장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빈틈없는 사양 관리로 우수 목장을 일군다. 최용주 대표를 소개합니다. 이 목장이요, 연간 두당 산유량이 12,000을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 비결이 뭔가요? 네, 계량도 중요하지만은 육성 후 사양 관리가 잘못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육성 후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계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바로 육성 후 사양 관리였군요. 네. 그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유량과 유질이 우수한 지은 목장. 육성 후 사양 관리의 첫걸음은 건초 위주의 사료 급여입니다. 단계별로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3에서 10개월령의 근육을 키워주는 단백질, 그 다음에 뼈를 키워주는 칼슘, 그리고 섭취량을 늘려서 위를 키워주는 그걸 충족시켜주는 알파알파 건초를 두당 2kg씩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육성 후에게 알팔파 건초를 급여하여 젖소의 성장과 골격 형성을 돕습니다. 묵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알팔파 건초는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높아 매우 우수한 조사료입니다. 지은 목장의 두당 평균 산유량은 36kg입니다. 2010년 유우군 능력 검정 사업 결과의 평균인 32kg보다 높습니다. 초산인 경우에는 완전 착유를 하지 않고 보름 단위로 부분 착유를 합니다. 대사성 질병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산유량에 있어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우선입니다. 지은 목장의 목표는 한마디로 크고 튼튼한 젖소 만들기입니다. 그릇이 커야 내용물을 많이 담을 수 있듯이 젖소도 커야 산유량이 늘어난다는 지론인데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 자연히 젖소의 산유량과 산차가 증가했습니다. 산차의 경우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국내 젖소의 평균 폐사 수명이 2.43인데 비해 지은 목장의 평균 산차는 3.14. 산차가 높으니 젖소 평균 생애 산유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차가 많게는 구상까지 간 젖소도 있습니다. 산차와 함께 유방의 최적은 산유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은 목장의 젖소는 유방이 위에서 아래까지 넓게 형성돼 다른 목장에 비해 월등한 산유량을 자랑합니다. 고능력으로 분만하면은 일반적인 소들은 뭐 20kg, 15kg 이렇게 나오지만은 고능력으로는 분만하고 뭐 10일도 안 돼서 뭐 40kg 이상씩 올라가는데 얘들이 이렇게 내다 보니까 대사성 질병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낫게 하는 방법은 뭐 아무리 지금 이렇게 투입을 해도 안 되는데 걔한테 안 뺏으면 되는 거거든요. 안 뺏는 목적이 뭐냐면 우유를 적게 짜면 얘가 훨씬 그걸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착유할 때 한 뭐 진짜 능력 많은 애들은, 능력 높은 애들은 한 15일까지도 완전 착유를 안 하고 부분 착유, 적게 짜고 건너뛰어서 짜고 그래서 소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착유를 하고 있습니다. 젖소의 평균 생애 산유량을 높이고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은 영양 관리입니다.
사료를 배합할 때는 1kg까지도 저울에 재서 확인한 다음 넣습니다. 목장주는 사료 배합을 직접 하는데요. 전남 낙협의 담당 컨설턴트의 조언과 영양 분석표에 맞춰서 자가 배합 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직접 목장주님께서 사료를 배합하고 계신데요. 보니까 이 옥수수 사일리지도 있고 이 건초들도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모두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들어가는 게 한 12가지 정도, 물 포함해서 한 12가지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뭐 마음대로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 재료를 분석을 해서 컴퓨터 그 프로그램에 올려서 이게 전문 그 가축 영양을 전공하신 분이 그 프로그램 돌려서 이렇게 급여하는 이거 급여표를 주시면 저는 그냥 그대로 그 양을 저울에 떠갖고 투입해서 배합해서 주고 있죠. 낙농은 과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가 배합을 하는 목장주. 적절한 수분 함량을 위해 초 단위의 시간까지 재서 분쇄합니다. 배합비는 조사료 위주의 배합으로 낙농 컨설턴트와 상의하여 조정해가면서 배합합니다. 자가 배합 사료의 장점은 영양제나 첨가제 등을 자유롭게 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젖소의 생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영양제를 더하는데요.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 위, 뇌를 안정적으로 해야 위생물들이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중탄산 나트륨 제제인데 버퍼밀크라는 상품으로 나온 그 버퍼제를 먹이고 있고, 그 다음에 번식 쪽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잖아요. 근데 비타민 A와 비타민 E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베타카로틴을 먹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유산균 제제는 제가 사이레지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이레지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균들이 역할을 해줄 것 같아서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조사료와 농우사료의 비율은 6대4로 여기에 적절한 영양제를 첨가해 급여하고 있는 지은 목장. 기본에 충실한 영양관리가 산유량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젖소의 경제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개량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경북 칠곡의 대흥목장입니다. 대흥목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경북 칠곡군에 자리한 대흥목장입니다. 1983년부터 대를 이어 목장을 운영 중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에 걸친 오랜 세월 동안 젖소의 평균 생애 산유량 증가와 경제 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젖소 능력 개량 사업과 유우군 검정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고 생산력 또한 높다고 하는 대흥목장의 목장주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최고의 젖소 생산을 꿈꾼다. 최강현 대표를 소개합니다. 이 목장에 우수한 소들이 많아서 이 생산량이 참 높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2대째 목장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버지께 선친께서 이제 30년간 걸어오셨던 이제 계량 쪽에 돈과 어떤 열정을 쏟아부으셔서 이 기반을 만들어 주셨고요. 거기다가 이 젊은 저의 피가 열정이 합쳐져서 지금의 목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이번에 좋은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번에 2011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에서 그랜드 챔피언을 받았습니다. 아, 그랜드 챔피언이요? 네. 지난 10월 19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린 제18회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 현장입니다. 전국 81명의 낙농가들이 156마리를 출품해 17개 부문에서 경합을 펼쳤는데요. 2008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품평회라서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대흥목장도 품평회에 참가했습니다. 목장주는 품평회에 거르지 않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점검할 수 있고 뭐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전환 포인트를 삼을 수도 있고. 품평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대흥 목장. 결과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2011년 그랜드 챔피언의 자리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대흥 목장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엑설런트급 젖소가 낳은 새끼인데요. 이 소, 어미소가 이제 그 선행심사 91점 받았고 굉장히 고등요구예요. 하루 유량이 한 75kg. 제가 목장하면서 젖잔 소 중에서 가장 고등요구였고 체형으로도 91점 선행심사 한국에서 거의 대표할 만한 그런 소에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골드윈 아비와 만나서 그 나온 송아지가 공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네요. 대흥 목장이 이처럼 좋은 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개량을 통해서인데요. 대흥 목장은 젖소 평균 생애 산유량이 우수합니다. 고능력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한 마리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생산성이 높아 생산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량의 기본은 번식 관리입니다. 종모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선친 때부터 개체 번식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획적인 교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182번이 지금 9산이 넘어서 이제 10산째인 소인데 소의 어떤 일대기가 여기 한눈에 뭐 암놈을 낳았는데 그 소가 누구고 그 윗대 그의 어미와 그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그리고 아비 쪽으로도 선대를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이 소와 그 혈통이 최대한 이게 교배를 하면서 이 소의 부족한 부분과 그 소의 어떤 강점 부분을 많이 이래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뭐 소를 수정시키는 데는 불과 5분, 10분밖에 안 걸리지만 이렇게 앉아서 이놈한테 어떤 놈을 수정을 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린 적도 많았었고요. 젖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유전 능력 향상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대흥 목장. 건강하고 우수한 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계획 교배를 통해 전체 우군이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개량하고 근친 교배를 예방합니다. 또한 유우군 검정 사업에 참여하여 한 달에 한 번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그 개체 관리와 그리고 그 개체에 대한 성분, 성경에 의한 기록에 의한 그 진단과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그거로 인하여서 경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흥 목장은 개량을 통해 산유량 증가는 물론 젖소의 장수성과 강건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젖소의 개량은 경질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대흥 목장에서는 젖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대흥 목장의 사양 관리는 송아지 때부터 철저히 합니다. 가장 먼저 밀집 사육이 되지 않도록 축사 공간을 널찍하게 확보했습니다. 자동 포유기를 사용하여 하루에 6번 우유를 나눠 먹이고 있는데요. 그 효과로 설사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설사, 호흡기. 어릴 때 사람도 병치레한 애들이 잘 못 크듯이 소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아프지 않게 신경을 바짝 쓰고
6개월 넘어서 중성화직 구간이 되면 거의 자기가 알아서 크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때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꾸준한 젖소 개량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대흥목장.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인정받는 슈퍼젖소를 생산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 능력이 뛰어나고 경제 수명이 긴 목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는 철저한 계량과 단계별 사양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했는데요. 이처럼 좋은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건강한 젖소 키우기는 낙농 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